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인스토리 잘 보고 계시죠? 코인스토리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방송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첫 번째, 국제정보전쟁에 암호화폐가 동원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러시아 군사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7명을 갖다 기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보부 군사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요 제목 기소한 제목을 보니까 무슨 모의, 신원 도용, 그 다음에 자금 세탁, 그 다음에 텔레뱅킹 사기 뭐 이런 혐의로 현재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라는 것은 뭐 나쁜 짓을 모의했겠죠. 뭐 테러는 아니겠지만 범죄 행위를 모의했다 뭐 이런 것일 거고, 신원 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용을 신분을 갖다가 본인들의 신분으로 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통장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신원 도용이 될 것 같고요. 자금 세탁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금을 변형시키는 방법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텔레뱅킹 사기. 우리 보이스피싱 하듯이 텔레뱅킹으로도 사기를 많이 치는데 이런 사기의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뭐 러시아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신분도 은폐하고 자금 세탁에도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올 거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금이 송금돼야 될 거를 자기들이 암호화폐로 받아서 다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고, 신분 은폐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거래소 거래할 때나 암호화폐 거래되는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분 은폐에 용이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기소를 한 단계인데요. 미국은 금융범죄단속반, 미국 은행 비밀법 조사관, 국세청 등 이런 데서 많은 데서 현재 이런 잘못된 걸 현재 조사하고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더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걱정되는 것은 이런 범죄 연루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은요,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문이죠. 여기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블록체인은 아니면 해킹, 그다음에 규제, 그다음에 가격 조장,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언론사로서 직접 파악해 보겠다, 시장을 파악해 보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구독료 결제에도 사용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언론사에서 과연 이런 코인을 발행하는 게 도덕적으로나 또 상도 이상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블록체인이나 해킹, 그다음에 규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가격 조작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감사하지만 이렇게 언론사가 직접 뛰어드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일본의 SBI 홀딩스와 리플이 송금 앱 머니탭을 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은행 컨소시엄이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된 앱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머니탭 앱을 현재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일본 은행 컨소시엄은 현재는 61개 은행이 가입돼 있다는데, 일본 은행 전체의 80%가 가입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일본 은행들이 송금 시스템이 좀 불편한 상황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BI는 소프트뱅크에서 독립한 금융회사죠. 그래서 그럼에도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정희 회장과 SBI 홀딩스의 회장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질 거고 발전할 것인가. 근데 잠깐 뉴스를 얘기를 벗어나서 잠깐 뉴스를 보면 어제 소프트뱅크하고 도요타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자동차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일본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신용카드도 많이 안 쓰는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현금을 쓰다 보니까 송금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24시간 송금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은행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각종 페이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 핀테크가 발전돼 있어서 24시간 송금도 가능한데, 일본은 그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머니탭을 이용해서 이런 불편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플이 송금 시스템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SBI 홀딩스와 리플이 같이 만든 조인트 회사가 송금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기본이니까 거의 기반으로 한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런 시장에 참여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어서 긍정적인 소식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 장에서 암호화폐 구매라는 뉴스입니다. 이건 그저께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최대 구매자로 등장했다. 암호화폐에. 채굴자들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현재 사고 있는데 전체 시장이 한 245조 원 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시장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외시장에서 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거래소는 현재 대규모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장외시장에서 한꺼번에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현재 진입하면서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갑자기 사버리거나 하면 시장 가격에 등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불균형에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불균형은 발생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슈는요. 벤처 캐피탈 블록체인 투자 늘려라는 이슈입니다. 올 1월에서 9월까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금액이 약 우리나라도 39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건수로 대비는 2017년 대비해서 벌써 2배고요. 금액으로는 280%, 그러니까 2.8배,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대부분 주식 형태로 투자를 했는데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할 때는 라운드 1, 라운드 2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요. 보통 주식 형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만 디피니트라는 데는 토큰 방식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금을 유치했는데, 현재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미국이 79%, 중국이 12%, 한국이랑 싱가포르이 12%를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 받았다고 하는데, 중국의 12%나 미국의 79%에 비하면 이거 세 발의 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규정을 만든다든가 법을 좀 확실하게 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굴 기업인 비트메인이 4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하는데 세카이어 캐피탈에서 4억 달러를 줬고요. 그 외에 디피니트, 베이시스, R3, 서클, 세바 크립토 등이 현재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또 재밌는 거는요. 이 거래소 바이낸스가 호주 여행 스타트업에 28억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트래블 바이비트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로 예약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벤처 캐피탈이나 거래소들이 현재 암호화폐 기업이나 블록체인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